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한번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는 우리가 S&P 500 지수를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알범할 기업 분석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해 드리겠고, AICD의 ETF 투자 전략에서 어떤 ETF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금년도 6,900에서 시작했는데 과연 상승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가장 저점이 2022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할 텐데, 제가 항상 하고 있는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서 주가 고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저점에서 지금 현재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연결을 해보면 피보나치로 618 지역이 정확한 지지선을 나타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4월 달에 저점이 딱 요 자리를 찍고 올라갔습니다. 참 보면은 신기합니다. 그리고 382 자리도 지지저항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었고, 0.5 자리도 지지저항의 웬만한 맥자리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앞으로 가능한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위로 올려서 요 맥자리를 또 이렇게 쫙 맞춰보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 여기서부터 어디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까 하고 쭉 그려봤더니 618 자리가 여기 딱 맞춰주면은 그래도 제일 잘 맞을 것 같고, 0.5도 여기 지지저항 자리죠. 또 382 자리도 지지저항 자리. 그래서 요 정도면 다 왁구가 맞는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하시면서 여기 틀에 딱 맞는 자리를 딱 찍으면 요게 얼마냐? 7,8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올해의 S&P 500은 최소 7,8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서부터 12.7% 상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두 자리 숫자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기술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시장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접는다 하면은 그 접을 자리는 첫째 자리가 여기 0.382 자리가 되겠죠. 요 지지선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그게 6,161입니다. 지금서부터 11% 하락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 4월처럼 진짜로 심한 충격이 와서 단기적으로 장이 내리꽂는다 하게 될 때는 저는 5,652가 맥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18% 빠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만 충격이 오더라도 한번 여기서 한번 지지가 있을 테고, 근데 더 내려온다 해도 여기가 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수상으로 볼 때는 금년도에 한 11% 하락, 한 12% 이상 상승, 이렇게 기대하시면 되는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빅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고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빅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도 46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이쪽으로 올라가고 변동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 제일 좋은 시장이 될 텐데,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심 한번 보겠습니다. 1월 7일 날 발표 나온 데이터인데요. 지금 블리시 센티먼트는 42.55가 기록되어 있고, 베어리시가 30%입니다. 그래서 베어리시는 거의 히스토릭 그 평년작에 놓여 있고, 불리시는 평년작보다 높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초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 투심은 맑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기관들은 연말을 92%로 채우고 넘어왔는데 1월 7일이니까 여러분이니까 97.72%, 그래서 다시 또 주식을 채우기 시작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계속 장이 오르고 있고 주식을 채우고 있고 개인들도 장을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투자 심리는 굉장히 따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알바마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점, 현재 가격 짚고는 그거를 또 연장을 해서 아까처럼 예상치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피보나치 분석으로는 196불, 지금서부터 25% 상승의 기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바말은 현재 과거에는요 굉장히 좋은 주식이었어요. 300불이 넘었던 주식이었는데 그게 2025년 저점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그 피보나치 분석을 해보더라도 지금 현재
요 382 자리가 현재 가격 자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요 0.5%까지 되돌림하는 자리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하는 주가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6불, 200불 선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알버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그때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리튬 업계의 거인입니다. 알버몬이죠. 깊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리튬 시장은 유례없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 폭풍을 견뎌낸 기업에는 독보적인 기회, 즉 생존자 독식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리튬은 진짜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80% 넘게 하락을 했죠. 이러한 가격 파괴는 업계의 신규 투자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기초 체력이 약한 소규모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생존자 알파라는 강력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혹독항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효율적인 체질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알버몬은 시장 사이클이 반등할 때 그 상승 잠재력을 독점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알버몬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그 생존 동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에너지 저장 부분, 즉 EV 배터리의 필수적인 초고순도 리튬을 생산하는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 화학 분야인데요. 브롬 등을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촉매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현재 본업인 리튬 사업에 집중하고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사업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0%의 가격 붕괴 속에서 알버몬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자가 흉내낼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하고요, 공급망의 수직 계열화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자산의 질입니다. 알버몬은 세계 최고의 리튬 자산인 호주의 그린부시 광산하고 칠레의 아타카마 광산 염호지분이죠. 염호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등급이 높고 비용이 낮은 공급원입니다. 덕분에 알버몬은 경쟁사들이 적자를 견디다 못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낮은 가격대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수직 계열화의 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원자재를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경쟁사들하고 달리 알버몬은 채굴부터 최종 배터리, 화학물질 가공까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자연적 헤지 역할을 해서 회사의 마진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2024년은 그야말로 바닥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알버몬은 장부산 12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기초 체력은 탄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핵심 비즈니스를 통해서 7억 달러 이상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사의 운영 능력이 여전히 강력함을 입증합니다. 경영진은 위기 상황에서 매우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성장 대신 재무 건전성 보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 지금은 생존하자 해서 성장은 뒤로 미루자 했던 거죠. 이를 위해 설비 투자를 17억 달러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5%나 삭감을 한 거죠. 이러한 유연한 전략 수정이 알버몬을 생존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향후 5년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베어 케이스입니다. 리튬 가격 침체가 계속되면은 결국은 매니지먼트는 생존이야, 성장 아니야 해서 결국은 생존을 택하겠죠. 그럼 회사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도리어 지금보다도 빠지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이게 기본 케이스인데요. 시장이 재균형을 찾고 견고한 현금 흐름을 회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가더라도 리튬 값이 조금만 올라오면 올라줄수록 순이익은 더 많이 는다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알버몬이고요. 그 다음에 불 케이스입니다. 즉 2022년 23년도처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창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지난 300불의 고점을 다시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현재 한 2배 이상 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불 케이스를 기대해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베이스 케이스에서 주목할 점은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2025년 저점 이후 에비타 마진은 2027년까지 거의 2배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리튬 가격이 1달러 오를 때마다 그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알버말의 수익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캐시플로우 DCF 애널리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페어밸류는 360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지난 320불이 아마 역사적 고점이었을 겁니다. 그게 56%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8불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DCF 밸류에이션으로는 2배까지 가능한 주가의 모습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퍼 분석보다는 PS 분석, 즉 프라이스 세일즈 분석을 해보면 어깨 평균이 한 2.3배가 됩니다. 그런데 알바말은 3.8배, 좀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알바말이 지금 현재 독존하는 그 엔터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리튬 값이 서서히 상승을 한다 하면은 알바말은 충분히 이런 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가격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리튬 가격 내려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다운그레이드를 했고요. 2025년에 바닥 찍고는 지금 서서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이 136불이고 현재 가격이 158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더 오버슈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무적인 거는 애널리스트의 웨이팅이 점점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가 올라오고 레이팅도 올라온다. 즉 앨범의 턴어라운드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침체기는 이런 걸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산불과 같았습니다. 산불이 숲의 약한 식물들을 태워버리듯 이번 위기는 약한 경쟁자들을 모두 청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앨범은 더욱 효율적이고 규율 잡힌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앨범은 스스로 성장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시장 전체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재균형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따뜻해지는 해빙기를 맞이할 때 그동안의 고통을 가장 달콤한 보상으로 돌려받을 준비가 된 기업이 바로 앨범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앨범알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좀 팔고 싶으실 거예요. 좀 그동안 탄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 미래를 보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나쁘지 않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AI 혁명에 숨겨진 엔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AI를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진정한 AI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물리적 토대도 봐야 되고 그런 걸 근간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챗GPT나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식욕이 숨어 있죠. 그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빙사대일가처럼 겉으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요, 막대한 양의 전기가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로 문제가 다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한 분야에서만요 1년에 8,80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두고 기존의 모든 에너지원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 도전 과제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 필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안정성과 가널성이라는 디지털 경제의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저탄소원이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가널성이 약점입니다. 반면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AI 인프라에서는 단 1초의 중단도 용납되지 않는 안정적인 기부저하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탄소 배출은 적으면서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하는 해결책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 AI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에너지로 귀환했습니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AI와 원자력은 공생관계에 들어갑니다. AI 기술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실제 발전소를 가상 모델에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 데이터로 문제를 예측해서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원자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AI 혁명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 인프라, 엔진, 가속기,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다각화된 층으로 된 구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기반입니다. 이게 에너지죠. 모든 것 시작은 에너지입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가장 큰 병목 지점은 실리콘 칩이 아니라 결국은 전기입니다. 관련 투자처로 우라늄 공급망에 집중하는 URA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및 그리드에 투자하는 NUKG ETF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연초 대비 71% 올랐고 60.7% 올랐습니다. 꽤 상승을 많이 주었었죠. 자, 이 두 개의 ETF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능을 담는 그릇인 인프라입니다. AI 칩이 실제로 사용하는 집인 데이터 센터와 쿨링 시스템, 전력망 등에 약 2.8조 달러가 투입될 전망인데요. 부동산 리츠 형태인 DCTR 이라는 게 글로벌 X 데이터 센터 리츠가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GRID죠. 퍼스트레이트에서 나오는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초 대비해서 28.25%, 2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ETF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레이어는 혁명의 심장인 컴퓨팅입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디지털 두뇌로 4조 2천억 달러가 지출되는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반도체 산업 리더인 엔비디아와 TSMC 등에 투자하는 SMH, 제가 매일 주가 분석해 드리는 거죠. SMH와 또한 칩 설계와 거대 구매자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보유한 IYW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SMH는 46.2% 상승했고 2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게 지금의 ETF들입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속기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여기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퀀텀 컴퓨팅에 투자하는 QTUM,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물리적 자동화에 집중하는 ARKQ, 아크 오토노머스 테크 앤 로보틱스 ETF입니다. 특히 ARKQ는 로보틱스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실현되고 있는 그런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꼭 기억해 주시고요. QTUM은 38.2% 올랐고 ARKQ는 연초 대비해서 48.3%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분산 투자 규칙을 넘어서 현재 흐름과 제약 조건이 가장 시급한 곳, 즉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과 두뇌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두뇌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SMH, IYW에 분산을 하는 겁니다. 40%를 거기에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 제약 현상이라는 병목 구간에서는 10%, 5% 나눠서 URA, 그리드, NUKG, 그 다음에 DCCR 5% 이렇게 해서 4개의 분산을 해서 30%를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즉 공급 부족에 빠르게 반응하는 우라늄과 변압기 주문이 밀려있는 그리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자, 나머지 20%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자율주행과 물류자동화 등 그런 현실 기술의 수혜를 누리는 데다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ARKQ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10%는 미래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QTUM입니다. 퀀텀 컴퓨팅 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주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리스크도 아직 존재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않을 수준의 건전한 콜옵션 수준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배분을 쭉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래는 결국 원자에서 시작됩니다. AI가 이끄는 디지털 미래는 에너지라는 물리적 세계와 떼어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고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듣기 위한 비유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AI 산업을 거대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화려한 펜트하우스, 즉 애플리케이션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빌딩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것은 깊게 박힌 안반층과 기초공사겠죠. 즉 에너지하고 인프라인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AI 엔진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ETF 쭉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다가 원자력 같은 거는 종목이 너무 많은데 잘 모르겠네 할 때는 ETF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력 쪽도 그럼 그리드라는 또 ETF 좀 보유하시는 게 사실은 개별 종목은 흔들림이 심하지만 요 ETF는 수익성도 있지만 너무 안정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라서 좀 투자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산을 따로 한쪽으로 계좌를 새로 트셔서요. 지금 말씀드린 ETF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선 프로젝트 구독자 10,000분 달성 때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8,000분 넘어가지고요. 저도 아주 기분이 좀 상쾌하고 한데 연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혹은 이제 그 교육 그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자문 고객분들 모시고 줌으로 한번 세션을 몇 번 갖는 거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해서 더 좋은 서비스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하겠고요. 더 좋은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감을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